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즈부 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텔레그램 등 이 가상자산 커뮤니티에 여러 버전의 상패 예상 목록이 퍼졌는데요. 이 법 시행에 앞서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거래 지원 모범 사례에 따라 모든 가상자산의 유지 심사를 실시한다는 소식과 맞물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됐습니다. 국내 대형 거래소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법 시행 전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쭉 저희 코즈부 투데이와 함께 하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밈코인의 대장격인 도지코인, 3년 만에 가장 많은 금액이 청산되며 밈코인 시장의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자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청산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롱 포지션은 투자자가 자산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해당 자산을 미래 일정 시점에 현재 가격으로 사겠다라는 계약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베팅한 투자자들은 롱 포지션을 청산하게 되는데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자 선물 시장에서 4시간 동안 약 2억 1,569만 달러, 3천억 원의 롱 포지션이 청산된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금융당국이 한시 조직이었던 이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 금융정책관으로 정규화했고 산하의 가상자산과를 신설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맞춰서 가상자산과에 변화의 바람이 붑니다.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관리, 감독 업무를 맡게 되는 겁니다.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 거래, 이것 등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과징금, 부가와 형사 고발 등의 제재 역할도 부여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암호화폐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가 테라폼랩스 운영 초기부터 공범으로 기소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함께 투자자들을 속이려 한 정황이 담긴 내용이 이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권 씨는 내가 진짜처럼 보이는 이 가짜 거래를 생성할 수 있다. 식별 못하게 만들 테니까 라고 말합니다. 검찰은 이를 권 씨와 신 씨가 사업 초기부터 고의로 테러 관련 거래를 조작해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몬테네그로 현직 총리가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테라폼랩스의 초창기 투자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지 정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총리가 테라루나를 언제 정확히 매도했는지 또 차익은 얼마나 실현했는지를 함구하자 이 총리의 암호화폐 지갑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격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0.88% 상승하고 있습니다. 9,200만 원의 가격입니다. 이더리움입니다. 3.9% 상승하고 있습니다. 498만 2천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1.91% 상승하고 있습니다. 695원의 가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쿠사마 20.33% 상승하고 있습니다. 39,240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델리시움 19.02% 상승해서 244원. 셴투 18.07% 상승하고 있습니다. 1,202원의 가격입니다. 펜시 17.91% 상승하고 있습니다. 19.62원의 가격입니다. RSS3 17.89% 상승해서 402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프론티어 10.43% 하락하고 있습니다. 1,340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아크 5.42% 하락해서 837원.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5.2% 하락해서 38.29원의 가격입니다. STP 4.7% 하락하고 있습니다. 54.76원. 바이프로스트 4.57% 하락해서 66.03원의 가격입니다. 네, 우리 쿠즈부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 통해서 분석해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랩터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네, 날씨만큼이나 너무 덥고 또 변동성이 또 큰 시장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코인 고민을 차트로 모두 해결해 드리는 곳 바로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이죠.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에서는 티라노 사단만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고급 정보들, 손절가, 익절가까지 전부 잡아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랩터 전문가님께서도 노란 톡방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 노란 톡방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1일 시황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1일 시황 이외에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접근하기 힘든 이제 뭐 코인 관련 뉴스라든가 아니면 정보 같은 것들을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질문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데 뭐 손절가 어디다 잡느냐 아니면 네.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한번 봐달라 이렇게 편하게 질문 주셔도 언제든지 다 드리고 있으니까 네. 이 점 참고하셔서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의 이제 핵심 매매 지표라고 볼 수 있는 네이처 지표와 신호등 지표를 무료로 이제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네이처랑 신호등 지표가 이제 어떤 걸까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궁금하실 수 있죠. 네,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네이처와 신호등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보자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차트의 매수 및 매도 타점을 이제 알기 쉽게 표시해주는 지표이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먼저 신호등 지표를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신호등 지표는 이제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구간이 있고요. 초록색 구간은 이제 매수세가 이제 우세한 구간, 노란색 구간은 응축 구간,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세가 강한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신호등 지표에서 초록색 구간에 있을 때 매수 타점으로서 진입을 하고 빨간색 구간은 이제 매도 타점을 진입을 하고요. 노란색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관망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초록색 구간이나 빨간색 구간에 있는다고 이제 진입을 무작정으로 하진 않고요. 이 신호등 지표 구간에 있을 때 이 보시게 된다면은 이 선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초록색 구간에서도 이제 추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가 설정을 해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빨간색 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62평 중기 추세 있구나. 그다음에 주황색 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밴드 2선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60동 평균선과 비슷하게 중기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검정색 선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
중장기 추세, 뭐 이평선으로 따지면은 이제 뭐 122평 같은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노란색 선은 이제 밴드 1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2선이고요. 장기 추세를 나타내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에서는 242동 평균선이랑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 신호등 지표에서 저희가 무작정 진입을 하지는 않고 신호등 지표에서 이제 네이처 지표가 이제 같이 등장을 했을 때 네. 이 조건값을 충족을 하는지 유분을 체크를 하고요. 충족이 되면은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빨간색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도세가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들에서 상승이 무조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빨간색 구간에서 네이처 신호가 등장을 했을 때 네. 같이 진입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실제 매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신호등 지표와 네이처 지표를 저희가 무료로 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문의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더 이상 코인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코즈브 투데이 티라노사단이 여러분의 코인 고민 해결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내 종목이 좀 궁금한데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거나 저 지표 나도 함께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다음에 참여 코드 7979 누르고 들어오시면 티라노사단이 여러분의 코인 친구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면 생방송 중에도 랩터 전문가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 꼼꼼하게 전략 세워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로 넘어가 봐야겠죠.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날씨가 너무 덥죠. 이 북미 여름철 폭염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요, 네트워크의 컴퓨팅 파워를 나타내는 지표로 최근 몇 달 동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폭염이 시작되면서 이 많은 채굴 업체들이 운영을 축소하거나 또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요. 이 북미 지역의 많은 채굴 업체들은 여름철 냉각 비용 증가와 이 전력 소비 급증으로 인해서 운영을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인 건데요. 특히 텍사스와 같은 이 더운 지역에서는 주거용 에너지 소비 증가로 인해서 채굴 업체들이 전력 구매 계약에 따라 운영을 축소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같은 현상은 이 해시레이트 감소로 이어졌고 올해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비트코인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해시레이트 양의 감소나 혹은 네. 증가가 된다는 것은 이제 채굴업체와 이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채굴업체들의 경쟁성이 네.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그러면 이게 과연 비트코인을 매도세가 나올까 아니면 네. 뭐 유지가 될까 아니면 매수세로서 긍정적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은 네. 아무래도 긍정적인 소식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채굴업체들이 이제 수십만 개에서 뭐 수백만 개까지 비트코인을 네. 갖고 있다라고 이제 유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이제 비트코인의 대량의 매수세가 등장을 하게 된다면은 네. 일단 차트에서 설명을 드릴 것이기도 한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쪽 64.5K 혹은 64K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제 대량의 조정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힘들어진 채굴 업체들이 비트코인을 매도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차트로 넘어가서 만약에 다량의 매도세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가격을 방어해 줄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관점에서는 지금 상승 채널 하단부,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채널이긴 하지만 상승 채널 하단부를 이탈해준 모습이고요. 이탈 이후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냐가 관건인데 네. 오늘자 캔들 패턴을 보았을 때 십자가 모양의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어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실까요? 십자가 모양. 네네. 십자가 모양은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데 그러면은 이제 매물 위 아래 다 이렇게
물려 있다는 거 아닐까요? 위아래 다 열려 있다. 조금 네. 중립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캔들을 말아 올리거나 네. 아니면은 뭐 밑으로 말아 내리는 캔들형 패턴들이 이제 뭐 상승 반전형이다, 하락 반전형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십자가 캔들 모양 같은 경우에는 위 아래로 이제 조금 균일한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그럼 가격이 지금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는 약간 거예요? 모르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약간 중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자 캔들 패턴이 이제 망치형 캔들 패턴 이렇게 위로 말아 올리는 캔들 네. 패턴이 등장을 해주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역으로 말아 내리게 된다면은 네. 이제 64.6K라든가 지금 저점 구간이 꼬리가 64K 구간인데 네. 64K 구간을 방어해 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64K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작도적 관점에서는 다음 매물대임 59K에서 네. 56.5K 정도 구간까지도 가격이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 작도적 관점에서는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이평선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동평균선적 관점에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주봉에서 일단 이제 쌍봉 형태의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22평 구간을 이제 터치를 하고 네.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22평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물론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강하고 네. 이제 상승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0저가 이동 평균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쪽 구간이 이제 가격대로 따지면은 59.5K 정도 구간인데 네. 현재 구간까지 지금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가격이 하방 쪽으로 빠져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방 쪽으로 빠져줬을 때는 지금 이쪽 이전 캔들들을 보았을 때 지금 네. 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려 있는 구간이죠. 네. 그럼 이쪽 구간은 매물대 그리고 주봉 20저가 이동평균선 등의 이제 강한 지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구간까지 하락 시에는 이제 뭐 단기적일지라도 네. 받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 관점으로 넘어가서 보게 된다면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네. 60이동평균선 및 이제 120이동평균선 구간을 이제 이탈을 해주게 되고 저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게 된다면은 아마 하방 쪽으로 가격이 크게 빠져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들었었어. 네. 일봉에서 개구리 신호가 등장을 해 주었고요. 네. 개구리 신호가 등장을 해 주었지만 이제 이탈 이후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재차 돌파를 해주기 전까지는 신뢰도가 조금 낮은 모습이고 그러면 지금 이제 매수 관점보다는 매도 관점이 조금 유리한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 갑자기 온유와 기침이 나오네요. 감기는 네네. 멍멍이도 안 걸리는데 무슨 일이에요? 아니 이게 방송하기 전에는 네. 굉장히 쑥스러워서 그래요? 굉장히 몽성태가 괜찮았는데 네. 항상 방송에만 들어오면 기침이 나오네요. 아 방송을 하면서 너무 열중하셔서 그런가 보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잘 목에 봐주시려고. 좀 힘을 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일본 관점에서는 보조지표를 키고 보았을 때 보조지표는 네.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 보조지표이고요. 보조지표상 지금 과매도권을 진입을 해준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과매도권을 상승 돌파해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하락으로의 조정 가능성은 열려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재차 전환이 되려면은 62평, 122평, 5위평선이 지금 응축을 해주고 있는 구간 가격대로 따지면은 2K 네. 정도 구간까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66.2K 구간을 재차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면서 22종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되기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아직까지 열려 있는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볼 수 있고 네. 구름대 선스페인 2선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로 따지면 64.6K 구간인데 저점이 이제 64K 구간에 설정이 되었으니까 네. 64K 구간을 이탈하느냐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요. 네. 64K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69K, 네. 60K, 59.5K 정도 구간까지도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방이 열려져 있고 또 64K 구간을 이탈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또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코인 시장은 24시간 내내 돌아가고 또 미국과의 시차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 전문가님께서 우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단기적인 타점으로 잡아가실 분들을 위해서 매매 전략 좀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낮은 시간봉인 1시간봉으로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1시간봉으로 내려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세기와 유사한 세기 패턴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세기형 패턴을 지금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추세 전환이 의심되는 구간의 차트이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전에 제가 이제 비트코인 시황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마 네. 제가 이쪽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 구간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지금 단기적인 추세 방전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아마 60이동 평균선, 120이동 평균선, 구름 등이 존재하고 있는 이쪽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저항을 받고 가격이 내려와 주었으나 22동 평균선이 상방으로 지금 전환된 모습이죠. 네. 파란색 선. 네. 그래서 상방으로 전환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재차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1시간봉, 단기 시간봉으로 내려가서 살펴보았을 때 네.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22동 평균선을 이탈하고 가격이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이 62동 평균선, 122동 평균선을 상방으로 돌파해 주느냐가 약간 관건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방 쪽으로 돌파를 해주고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가정할 시에는 이제 고점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네.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67.3K에서 67K 정도 부근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 67K 구간에 검정색 선 242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의 저항 유무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네. 봐줄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하락 시에는 64K 구간에 이제 지금 저점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죠. 네. 그럼 재차 가격이 하방으로 빠지면은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재차 이렇게 하방으로 전환되면서 가격이 빠질 거예요. 그러면 이평선이 현재 응축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쪽 구간에서 이제 저점을 지켜주면서 쌍바닥이나 아니면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어주면 좋겠지만은 네. 이탈하고 64K 구간을 이탈하고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평선의 응축 이후 하방으로의 폭발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방으로 응축하고 폭발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일본 관점에서도 지지 구간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큰 폭의 조정. 아까 설명드렸던 네. 뭐 59.5K, 60K 구간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네.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단기적 전략 역시도 64K 구간이 좀 중요하게 보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매매 타점 잡아가고 싶으셨던 분들께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볼게요. 비트코인 버스니 이더리움도 살펴봐야겠죠.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연구원이요.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정보원의 증언을 토대로 미국 SEC가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 증권 신고서 S-1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추나스는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는 7월 2일에 시장 출시를 위해서 빠르게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SEC 직원들은 이 S-1 발행인들에게 미세한 조정 사항을 담은 코멘트를 제시했고요. 이번 주 내에 답장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내에 모든 작업이 끝내고 또 일주간의 대기 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외에는 합리적으로 추측이 가능한 결말은 없다라고까지 말하면서 강조를 한 겁니다. 지난달 SEC는 ETF 심사 요청서인 19B-4만 승인을 했을 뿐이고요. 정식 출시를 위해서는 SEC의 S-1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만큼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시장 안팎에서 반쪽 승인으로 불리우면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 횡보세의 주된 원인으로 좀 손꼽히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더리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네. S-1 서류가 승인이 되느냐가 메인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만약에 승인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알트코인 쪽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이제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제 ETF 승인이 되어오게 된다면은 강한 호재로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근데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네네. 7월 2일에 이렇게 승인 난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지금처럼 거의 보름 가까이 더 전에 네. 먼저 반영이 되나요? 가격에? 선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고 네. 일단 점원 19B-4 네. 이제 승인이 나왔을 당시에도 선반영으로 인해서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S-1 서류도 이제 승인이 마찬가지로 선반영이 어느 정도 나와줄 것이다라고 봐주시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 방송에서 이제 강조를 드렸었던 3,360불 수평 지지 구간을 네.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와주었고요. 네. 어제자 캔들 패턴이 이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 망치형 캔들 패턴이죠. 네. 망치가 등장을 하고 오늘자 캔들 패턴도 이제 매수세가 이제 동일하게 나와주게 됨으로써 네. 가격은 지금 매도 관점으로서는 일단 지향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가정을 해 보았을 때 이전 이제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의 넥라인 구간이었던 3,630불에서 3,660불 구간까지도 가격이 상승해 줄 수 있겠구나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았을 때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 60 및 120 이동평균선을 이탈해준 모습이었는데 네.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의 차트의 형태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구름대 구간을 이제 옆으로 통과를 해주면서 이탈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이제 수렴 형태로 가격이 응축할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있겠지만은 네. 이 구름대 선스펙 원선 구간을 타고 가격이 상방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쪽으로 강한 기울기의 네. 형태이기 때문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저항을 받고 내려가게 된다면은 지지를 받고 이런 식의 형태로 아까 말씀드렸던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할 가능성이 조금 높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제 7월 2일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네. 중간중간마다 이제 호재가 재차 등장해주게 된다면은 네. 가격이 이제 그때마다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은 네. 그 구간은 이제 매집 타이밍으로서 삼아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더리움도 이제 주봉 관점으로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쌍봉 패턴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구간이나 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22동 평균선 구간을 터치 이후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고요. 이쪽 구간을 이탈하고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네. 이제 첫 번째로 20 저가 이동 평균선인 3,150불 구간에서의 반등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이쪽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거나 혹은 이제 승인이 네. 거절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악재로서 적용을 할 것이고 가격이 네. 떨어지게 된다면은 2,820불 구간까지도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스크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이제 전략을 세워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이더리움 도움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현재 코인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바로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펜시 21.57%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3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쿠사마 17.66% 상승하고 있습니다. 38,370원의 가격입니다. RSS3 17.6% 상승하고 있습니다. 401원의 가격입니다. 쉔투 17.58% 상승해서 1,197원. 델리시움 17.07% 상승해서 240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프론티어 10.83% 하락하고 있네요. 1,334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아크 5.2% 하락해서 839원.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5.15% 하락해서 38.31원의 가격입니다. 바이프로스트 4.57% 하락하고 있습니다. 66.03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STP 4.42% 하락해서 54.92원의 가격입니다. 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델리시움 17.56% 상승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16.69% 상승, 페페 11.72% 상승, 펜시 22.54%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고 또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었던 펜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격부터 다시 볼게요. 네, 펜시 21.03%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펜시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즈부투데이에서 이전에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자로 강한 급등세를 맞아줬는데요. LG전자의 스마트 TV를 통한 펜시 토큰 활용 보상 프로그램 및 결제 생태계를 세계 최초로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큰 10억 개를 소각했습니다. 이번 소각의 주요 취지는 공급량을 줄이고 또 잠재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높여서 토큰 경제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향상하는 거다라고 해요. 이를 통해서 펜시에 대한 수요와 또 토큰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펜시 코인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펜시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동성이 조금 강한 코인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최저점 구간이죠. 최저점 구간을 이제 최저점 구간과 이제 유사한 가격대에서 이제 터치를 하게 되면서 호재로 인한 상승이 나와주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펜시 같은 경우 일단 15점 구간 15원, 15.15원 정도 구간에 네. 지금 최저점 구간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상단 쪽으로 보게 된다면은 18.26원 정도 구간에 또 상단 수평 지지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자 캔들 마감이 18.26원 위에서 마감이 돼준다면은 조금 네.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작도적 관점으로서 보았을 때 굉장히 변동성이 조금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구간에서 뭐 하락 추세선을 작도를 한다거나 뭐 상승 추세선을 작도를 한다거나라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네. 바로 이제 이동평균선 관점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파도가 된다면은 떴네요. 파도 신호가. 네, 지금 파도 신호가 등장을 해 주었고요. 네. 파도 신호가 등장을 해 주었다는 것은 일단 뭐 RSI 보조 지표의 저점 구간에 이제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 주었고요. 네. 상승 다이버전스도 포함이 된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구간에서 파도 신호가 등장을 해 준 모습이긴 하지만 242동 평균선을 이탈하고 지금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242동 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입을 해주게 된다면은 저항권에서의 저항을 받아줄 때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추격 매수를 진입을 하시는 거나 아니면은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하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진입을 하기보다는 네. 이게 펌핑이 나왔으니까 이제 가격이 상방 쪽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242동 평균선이나 이제 나머지 이동 평균선들 뭐 22평, 62평, 122평 선 등등을 이제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줄 때 이 평선이 지금 현재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상방으로 폭발할지 아니면 하방으로 폭발할지 모르는 구간이에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가격이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네. 상방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이제 진입을 하기보다는 네. 추후 관망을 하고 이 코인을 지켜보다가 상승 폭발이 나와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을 때 진입을 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는 진입을 하기보다는 지향을 하시는 게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보조지표를 켜고 보았을 때에도 지금 가매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나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네. 이 저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옆으로 그렇기 때문에 늘려져 있네요. 네, 이게 이제 페일러 저점 갱신 중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 저점 갱신을 끝내는 구간, 뭐 예를 들게 된다면은 뭐 이런 구간들처럼 네. 이제 상방으로 돌파를 골든 크로스를 하고 과매도권을 돌파해주는 지점까지 기다리셨다가 저항권이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상방 쪽으로 폭발하기 직전에 차트에서 진입을 하시는 게 이제 현명할 수 있겠다라고 네. 이제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표를 활용해서 좀 설명을 잘 해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급등 코인 잘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도 또 실시간으로 상승하는 종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코즈부투데이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을 봐드리는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가진 종목 더 갈 수 있을까? 저 지표 나도 같이 사용해보고 싶다
하는 질문이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979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생방송 중에도 랩터 전문가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전략 세워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종목이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랩터 전문가님이 현재 관심 있게 보고 있으신 종목도 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본방사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주부 고고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주피터 가능할까요? 매수 관점으로 질문 주셨어요. 우리 주피터 현재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0.1% 상승하고 있는 주피터 1,035원으로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피터 코인은 솔라나 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코인이죠. 사용자가 최적의 가격으로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성하는 이제 유동성 애그리게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주피터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가격 어느 관점으로 좀 보실까요? 네, 일단 진입을 이제 신규 네. 매수 관점으로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네. 그럼 주피터 코인이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기 괜찮은 코인인가를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주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상장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가지고 이제 일봉보다는 4시간 봉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 하락 추세 진행 중에 1202원 매물대 구간을 이탈하고 저항받은 다음에 재차 하방적으로 폭발이 나와준 모습이고요. 네. 지금 또 단기적인 저점 구간인 이제 980원, 990원 정도 구간에 단기적으로 저점 구간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럼 작도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 지금 코인이 반등이 나와주게 되려면은 이제 급등이 나와주지 않는 이상 이제 상승 반전형 패턴을 그려줘야겠죠. 그럼 상승 반전형 패턴이라게 하게 된다면은 지금은 매수세가 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990원 구간을 가격대를 방어를 해주면서 쌍바닥의 형태라든가 아니면은 역선산의 형태라든가 이제 상승 반전형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제 22동 평균선이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이 되어야지 의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피터 코인을 보았을 때 지금 이전 캔들에서 파도 신호가 등장을 해준 모습이긴 하지만 외바닥인 점과 더불어서 5이동 평균선의 기울기도 상방으로 전환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신호들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약간 낮은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언제 매수 관점이 가능하느냐? 적어도 이제 상승 반전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22평과 가격과의 이격도를 해소해준 다음에 네.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20고가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거나 네. 돌파 이후에 22평 밴드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줄 때 지지를 받아줄 때 그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타점으로서 목표가를 62동 평균선이나 아니면 구름대 구간까지 단기적인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 단타 관점으로서 진입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장기 관점으로서는 지금 구간에서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이제 매물대 구간을 이탈하고 하방적으로 폭발이 나와주기도 했고요. 네.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하방 쪽 911원 구간에 이제 또 하나의 수평 지지선이 존재를 하고 있긴 해요. 네. 근데 이쪽 구간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이제 하락 추세가 조금 더 가속화가 된다.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피터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타 관점으로서 조건이 충족되면은 진입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코인들, 다른 코인들을 이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 좋으시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들을 좀 더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많은 도움 얻어 가셨길 바랄게요. 다음 질문으로 또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박스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리플 지금 매수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리플은 비교적 보수적인 성장 속도를 가진 암호화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디지털 거래량이 3배로 증가했다라는 것이 커뮤니티, 새로운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현재로서는 리플랩스의 주요한 업데이트는 곧 출시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 현재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보러 갈게요.
네, 리플 1.91%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695원으로 가격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리플 지금 매수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일봉 차트로서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일봉 이제 원화 차트이고요. 네. 달러 차트랑 이제 가격의 움직임이 조금 많이 달라요.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원화 차트랑 달러 차트를 비교해 보았을 때 차트가 조금 많이 다른 모습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번갈아 가면서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원화 차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원화 차트에서는 지금 하락 반전형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 패턴이 어떤 패턴일지 기억이 나실까요? 아래로 삼각형? 엔딩 트라이앵글. 네. 아, 그거 말고. 디스엔딩 트라이앵글. 네, 정답이고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 방금 수저를 이렇게 크게 떠서 제 입 앞에까지 네. 넣어주셨어요. 네. 지금 이제 강렬한 눈빛을 보내드렸었고요. 네. 예,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진행 중인 모습이긴 하니까 적어도 이 상단 하락 추세선의 상단부 부근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710원 정도 구간을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네. 매수 관점을 지향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달러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달러 차트 구간에서는 이전에 네.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되었었구나를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의 가격이 수렴의 형태로 네. 진행이 되었었고요. 수렴의 하단 구간을 이탈하면서 하방 폭발 그리고 반등이 나와주었지만 하단선 리테스트 저항받고 재차 가격이 떨어졌구나. 네. 그러면은 지금 관점에서는 가격이 하방 쪽으로 수렴을 이탈하고 저항받고 가격이 재차 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마치 달러 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하기엔 조금 더 힘든 모습의 차트이겠구나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 다시 원화 차트로 돌아가서 이평선 키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에는 영혼이 담긴 코인이잖아요. 네, 이제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네. 영혼이 담겼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외국인 네. 분이 많이 산다기보다는 거래량의 대다수가 이제 한국 쪽에 네. 몰려있기 때문에 네. 한국인의 조금 영혼이 담긴 코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저희 방에서도 일단 리플 자체를 물려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하루빨리 이제 방송 살려줘 이신 분들이 많아요. 네. 네. 십증님도 그렇고 네. 이제 닉네임 살려줘인 분들도 계시고요. 네. 네, 다시 돌아가서 이동평균선 끼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일단 원화 차트 같은 경우 역별로의 추세 전환이 지금 거의 완료된 모습의 형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 및 60 이동평균선이 응축이 진행되고 이제 하방 쪽으로 폭발이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현재 구간에서 상방 62평 및 구름대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해주고 반등이 나와주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상승으로 전환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달러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달러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역별로의 추세선이 완성된 모습이고요. 지금 22동 평균선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달러 차트로서는 관점으로 따져보았을 때 62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가격대를 따지면은 0.52불 정도를 돌파를 해줘야 의미가 있는 구간이겠구나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구간에서 매도세가 강한 구간이고요. 네. 아직 상승으로의 전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들이 등장을 해주지 않은 모습의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하기보다는 네. 이제 다른 코인들처럼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되려는 시그널이 등장을 해주고 적어도 원화 관점으로서는 62동 평균선, 달러 관점으로서도 62동 평균선이 중요 저항권이기 때문에 네. 이쪽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해주는 구간, 달러는 0.52불, 원화는 이제 740원 정도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은 지향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 얻어 가셨길 샌드박스님께도 바랄게요. 다음 질문으로 또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코즈부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아카시 네트워크 더 그래프 이렇게 분석해 주세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카시 네트워크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카시 네트워크는 컴퓨팅 구매자와 또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이 분산형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입니다. 좀 어렵죠. 이전에 이제 도비 전문가님께서 AI와 클라우드 관련된 코인들을 정리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아카시 네트워크는 이제 텐더, 민트 기반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러 갈게요. 네, 아카시 네트워크 16.38%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4,426원으로 가격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아카시 네트워크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카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네. 장학경 일본 관점에서 장학경 캔들이 등장을 해주면서 이제 RSI 다이버전스가 등장을 해주었구나를 이제 파도 신호를 통해서 네.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카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장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네. 낮은 시간봉이 1시간봉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1시간봉에서도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 신호이다라고 볼 수 있는 장미 신호 등장 이후 가격이 올라가준 모습의 형태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추세 전환을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 제가 네. 뭐 상승 반전 패턴이 등장을 하고 29가 이동평균선 돌파하는 구간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네. 여기 이제 아카시 네트워크가 이제 이전 구간에서 추세 반전 시그널로서 이제 매수 타점을 잡아보게 되었더라면은 아마 이런 구간을 잡았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잡았으면요. 네, 네. 이쪽 구간 이제 29가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었던 이런 구간에서 이제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었다라고 이제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물려 계신 코인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단타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실 때 이런 22동 평균선 기울기 상방으로 전환되고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는 이런 구간 등에서 이제 지금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아카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시간봉에서 122동 평균선에서의 저항을 봐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항 이후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22동 평균선이 타고 올라오겠죠. 네. 62동 평균선의 기울기도 점차 상방으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에 20 및 62동 평균선이 응축하는 이쪽 구간 가격대로 따지면은 4,100원 정도 구간인데 4,100원 정도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네. 4,100원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지해 주시고 4,100원에서의 반등 시에 이제 현재 122동 평균선을 돌파를 못했다는 가정하니까 네. 재차 122동 평균선에서 저항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122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122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줄 때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네.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단기적 관점으로서 매수 관점도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랩터 전문가님께서 가격선까지 이제 랩해 주시면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우리 코스브 투데이를 위해 현재 관심 있게 보고 있으신 종목을 준비하셨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준비되셨으면 바로 두구두구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네, 일단 오늘 제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 코인은 뾰로롱. 뾰로롱 네, 라이브 피어 피어. 코인이고요. 네, 라이브 피어 오랜만에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네, 3.12% 상승하고 있는 라이브 피어입니다. 26,150원으로 가격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라이브 피어 어떤 이유로 차트를 좀 가지고 오셨을지, 이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네, 일단 라이브 피어 코인 바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져오게 된 이유는 일단 일본 관점에서 저희 신호등 지표를 켜고 보았을 때 네. 지금 이제 초록색 구간을 이제 재차 이탈하였다가 돌파해 주려고 하고 있는 구간 이어서 가져와 오게 되었고요. 네.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밴드 1선 위에서 가격이 진행 중인 모습의 형태이고 지금 밴드 2선 색깔 기억나실까요? 밴드 2선이요? 네. 밴드 2선 뭐요? 지금 시간이 없구만. 뭐요? 네, 일단 네. 이 주황색 선이었는데 네. 이 차트에서는 제가 이제 검정색 선으로 수정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제가 더더욱이 알 수가 없잖아요. 당황했어요. 갑자기 빨리 설명하세요. 이제 공격적으로 네. 나오셔가지고 당해가지고 사례가 조금 걸렸네요. 네, 일단 지금 구간은 밴드 2선 구간을 지금 이탈해주고 저항을 봐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밴드 2선을 상방 쪽으로 돌파를 해주게 되면서 이제 네이처 신호가 등장을 하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 네. 그럼 이후에 이제 이 라이브 피어 코인을 이제 관망을 하시다가 네. 이제 네이처 신호가 등장을 해주면서 밴드 2선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진입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긴 하지만요. 네. 그러면 어려우신 이 분들은 다시 복습해야죠. 네, 이 네. 코인을 그러면 언제 진입을 할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 저희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네. 이제 신호등 지표랑 네이처 지표를 문의해 주시면은 무료로 이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주목코인 같은 경우 조건 충족되었을 때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저항 구간인 메인 저항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26,900원 구간을 돌파하고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는지 유무가 일단 첫째로 중요하고 네.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밴드 1선이 존재
존재하고 있는 27,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이제 가격이 하방적으로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우리 코즈부 투데이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앞서서 쭉 전략 잘 세워주신 랩터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방송이 끝나더라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티라노사단 코즈부 투데이의 이 노란 톡방은 24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오후 7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인 고민 해결은 티라노 사단과 함께. 네, 내일은 오랜만에 이제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이제 고객님이 네. 한다고 하니까요. 내일도 코즈부 투데이 본방사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